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룸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도면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평면도하고 천정도 그리고 뭐 인면도 기본도를 한번 이제 그리는 작성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꼭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처음 입문하실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고 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선 설계를 할 때는요. 이런 보고 그릴 어떤 이런 도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요.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것들과 이제 설계에 대한 기본 규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만 하실 줄 안다고 해서 설계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닌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번 예제 설계도를 한번 원룸 설계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이 설계도가 좀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작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여기 보이는 원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할 행위는요, 바로 중심선을 작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심선을 작도하다가 벽체를 작도하다가 또는 창호를 작도하다가 갑자기 가구를 작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순서를 어, 이렇게 중구난방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도면을 할 때는 굉장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도 순서를 어느 정도 제가 하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다른 도면 설계를 하실 때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사실 이 도면은요 굉장히 쉬운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입문자들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나 하시겠는데, 물론 이제 작은 공사나 이제 이런 거 진행하실 때는 뭐 이런 도면들이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실무 도면에서 막 큰 스케일 리조트 공사나 호텔 공사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도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 제가 진행하는 순서를 좀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 설계의 순서. 이 설계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못 지켜서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벽체 중심선에 관련해서 먼저 작도를 해줄게요. 내벽 쪽은 내벽 쪽도 지금 해줄까요? 내벽 쪽은 만약에 도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내벽은 나중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부터 이 선들이 겹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시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중심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금 정리하는 명령은 스트레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줍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작도를 들어가는데요. 벽체가 지금 보면은 콘크리트 벽체에 그 다음에 외부 이제 패널로 외부 마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벽체를 위주로 그리시고요. 외부 마감 같은 경우는 좀
가는 선이 나올 수 있게끔 레이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중심선의 위치가 콘크리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는요, 이 전체 벽 복합 이런 벽체를 이제 복합 벽체라 그래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벽체들이 조합을 이룬 경우에는 복합 벽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벽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면에서는 중심선이 전체 두께에서 벽 전체 두께 외벽 마감까지입니다. 벽체 두께에서 지금 중심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이 콘크리트 벽체 기준으로 중심선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다 실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복합 벽체를 그릴 때 제가 옵셋과 트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멀티 라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선들을 좀 더 손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멀티 라인 같은 경우는 또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요거 하나만 그리고 끝날 거라면 멀티 라인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멀티 라인 이런 벽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멀티라인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멀티라인 부분 사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콘크리트 벽체부터 이제 옵셋을 해줄 건데요. 자, 우선 벽체의 두께부터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체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마감으로 들어가는 이 선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면요. 우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은 이제 단열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치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0 정도로 볼게요. 물론 단열재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이 두께는 또 달리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마감재를 접합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시공이 또 이제 우리가 안쪽에다가 이제 보강대를 대고 이제 건식 시공법으로 뭐 여기 외벽을 마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건식 시공법을 사용해서 아마 지금 벽체를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쪽은 100 정도 보고요. 외벽 마감 쪽은 한 두께를 한 30 정도 볼게요. 뭐 대리석이 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마감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과 30 해서 총 벽체 두께를 330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30 나누기 2 옵셋 명령으로 우선 안쪽으로 옵셋을 해줍니다. 외벽에서만이에요. 외벽에서만. 자, 그리고 콘크리트 벽체가 200이죠. 그리고 나서 200을 옵셋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중심선 라인이 되는 거죠. 자, 다른 것도 이쪽은 외벽이 아니었을 텐데 이쪽은 잘못 그렸네요. 자, 외벽 쪽으로만 200을 옵셋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필렛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필렛으로 반지름 0 잡아서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심선은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리면서 중심선을 꼭 잘라 먹거나 트림 제거를 하시고 나중에 이거를 뭐 늘리시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처음에 설계를 배우실 때는 중심선을 건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심 잘라먹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런 작업 방식은 나중에 복잡한 설계를 하실 때 손이 많이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콘크리트 벽체만 그리고요. 이 외벽 마감은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벽 쪽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벽체, 얘는 100을 옵셋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보시면, 자, 여기서는 뭐 외벽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외벽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끊어서 설계를 한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똑같이 끊어서 설계를 해주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벽체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설계를 그냥 끊어서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는 날개벽이 이렇게 좀 생기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벽체가 이제 진행이 되시면요, 레이어를 2단계에서 좀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으라차차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죠. 그때 뭐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만들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적재선, 가구선, 그리고 뭐 창호선, 그리고 마감선 요 정도만 우선 그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색상도 구분을 해줄게요.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이 색상 체계는요, 실무에서 회사마다 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종류는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아이고 이 중심선 여기 잘라버렸네.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이제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중심선 아이고 벽체선이 많으니까요. 벽체선으로 옮기시고요. 중심선은 몇 가닥 없으니까 중심선을 이렇게 나중에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벽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벽체에 단면 해치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고 하는데, 자, 우선 제가 기준을 정할게요. 이런 벽들은 전부 조적벽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조적벽으로 보겠습니다. 조적벽 두께 100으로 하겠습니다. 총 두께를 100으로 하기 때문에 옵셋을 50 기준으로 위아래 양옆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정리는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헷갈리시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좋겠죠. 자, 지금 벽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막지 않고 오픈을 시켰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벽체 재료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오픈을 시킵니다. 얘는 콘크리트고 얘는 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막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방 벽 부분인데요. 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하게 되면 여기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이 이제 원룸인데요. 오피스텔 이제 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원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설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PT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PT가 배관이 이제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그런 이제 수직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트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비트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비트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 비트를 한 300 정도 잡아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600 정도 잡아 주고요. 자, 여기도 같은 조적이니까 뚫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옷장이 놓이는 부분인데 885면은 좀 작네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줄일게요. 한 200 정도를 줄여서, 잠깐만요. 여기가 500, 책상이 600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985. 여기는 600. 책상 뎁스가 600 이상은 돼야 되니까 여기 600으로 제가 이제 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벽은 거의 다 했어요. 구조벽은 다 있고요. 이제 창호 오픈 개구부 위치를 전부 오픈시키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우선 현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350. 중심선에서죠. 여러분들 여기서 옵셋을 하실 수 있는데 중심선에서, 그 다음에 1010. 1000으로 끊지 왜 1010으로 끊었을까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대로 우선 최대한 시공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1010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이 10mm라는 치수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밀조밀한 이제 좀 작은 치수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10mm도 굉장히 중요한 치수이긴 한데, 근데 건축을 할 때 이렇게 10mm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1000이면 1000, 1050이면 1050, 좀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얘가 왜 1010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1000으로 맞출게요. 설계를 할 때. 네. 자, 이렇게 끊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실 쪽을 좀 볼까요? 보일러실은 정해져 있지가 않네요. 제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50 정도가 떨어지는데, 여기 좀 짜투리 벽이 좀 이렇게 있어요. 한 600 정도만, 보일러실 쪽은 600 정도만 창을 내도록 하죠. 제가 600 정도의 창으로 낸 이유가 있어요. 설계를 할 때는 한자씩 좀 잡아서 300 단위로 끊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창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평으로 유리 계산을 하거든요. 물량 뽑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300씩 끊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600으로 좀 끊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 쪽에 들어가는 창, 여기는 대충 한 1500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할게요. 15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침대가 지금 여기 폭을 한 1000으로 봤을 때 한 1200 간격에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적절치가 않으면요, 조금 위치 이동을 해줘도 되니까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이 벽에 딱 센터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벽의 센터로 맞출게요. 센터로 맞추는 건 좋은데, 아이고, 이제 맞출 때 시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벽체를 기준으로 892.5가 떨어지는 위치가, 이러면은 또 시공할 때 힘들겠죠, 이런 소요점이 들어가면. 그래서 한 딱 800이 끊어지는 위치로, 900이 끊어지는 위치로 할까요?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누가 이제 그려놓은 걸 베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이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수가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야 시공을 할 때도 편하겠죠. 막 2.5라는 치수가 막 생기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 중심선까지는 1065네요. 중심선에서 기준을 봐야 되니까 한 15를 좀 줄여서 중심선에서 1050, 1000 떨어지게 할게요. 50도 줄여서 중심선에서 띵딱 1000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지는 창호도 있네요. 자, 여기는 우선 제가 3D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 이 선이 위에서 내려받아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선이에요. 이 선이. 그래서 실제 벽 단면이 보이는 선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흰색으로 잡아줄 거예요. 선 출력할 때 선 굵기가 이 벽체 단면보다는 가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째서 위에서 내려다 보였을 때 얘네처럼 벽 단면이 아닌 선인지를 확인시켜 드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평면도라는 게 기준이 한 1200에서 이렇게 끊어서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섹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많이도 만들어졌네. 자, 스케치업이 잠깐 멈췄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됐네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는 단면, 벽체의 단면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죠? 콘크리트 벽체. 여기가 외벽선이 그냥 보이는 거죠. 벽선이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면선보다는 굵기가 가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을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서 제가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 창문. 자 이쪽 창문은 이쪽 창하고 사이즈를 똑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가급적이면 똑같은 창으로 사이즈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시공을 할 때도 편할 거고요. 발주를 낼 때도 편하겠죠. 뭐 디자인상으로 얘가 사이즈가 똑같이 가면은 좀 모양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론 그때는 조금 변동이 되는 게 좋겠지만 뭐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동일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저 창 또한 센터를 기준으로 좀 작업을 해줄 건데요. 우선 센터로 1500 나누기 2. 자 옵셋을 했을 때 얘가 또 벽지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띠링. 지금 보면 767.5가 나오네요. 이러면은 또 이제 시공할 때 힘들겠죠? 사이즈 측정해서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한 750, 700으로 그냥 끊어줄까 봐요. 옵셋 700. 자, 이렇게 해서 창호 부분을 계고부 벽체가 뚫리는 부분들을 전부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벽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만약에 막 이것저것 작업을 하게 되면요. 도면이 막 나중에 막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수정을 하시게 되면 또 막 뭘 다 고쳐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해요. 도면도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기 또 좀 맞아. 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우선 욕실부터 할게요. 욕실은 보통 이제 문이 한 750, 800 정도면은 적당하거든요. 화장실이 여기가 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짝이 800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50 정도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벽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물론 이렇게 시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적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을 이렇게 쌓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개벽이 굳이 없어도 된다면 이런 날개벽은 안 해주는 게 더 좋겠죠. 물량에서도 그렇죠?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날개벽을 만들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 여기까지를 문 사이즈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일러실. 보일러실은 여기가 내경이 얼마나 되나 보겠습니다. 750이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딱 750 문짝으로 문짝을 달아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구부까지 다 뚫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게 창호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현관문부터 해볼게요. 현관문. 자, 여러분들 또 이제 문 이 사이즈는 또 얼마나 해야 되나. 이 문 사이즈라는 거는 제가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 200 정도를 우선 잡을게요. 한 50.
아까 문을 1000짜리 문으로 만들었었죠. 자, 문틀 선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짝은 방음은 소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열리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방음문은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좀 볼게요. 블럭으로 좀 만들어 줄까요? 자, 여러분들이 방화문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중간에다가 두셔도 되고요. 그 대신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신다든지, 아무튼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이제 딱 맞춰도 되기는 합니다. 그 대신 옆에 대리석이 붙는다고 볼게요. 대리석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밖에 이제 복도 쪽에 대리석이 붙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감을 할 때 이 대리석 이런 고구치 부분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감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쵸? 만약 이런 부분들을 물론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코너비드를 대준다든지 서스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 문을 이 대리석 튀어나오는 두께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는 시공할 때 얘가 조금 살짝은 더 튀어나오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또 뭐 다른 시공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창문 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일러실 쪽을 볼게요. 보일러실은요, 고정창으로 이제 갈 건데요.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뭐냐면 보일러실에 이제 연통이 필요하거든요. 밖으로 빠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밑에 벽선이 보이는 게 있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작업을 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창 또한 여기는 120으로 가겠습니다. 100, 아니 40 똑같이 여기는 50, 창 프레임 50에 120으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센터로 놓겠습니다. 센터라는 게 바로 이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어쩔 때는 100이고 어쩔 때는 150이고 어쩔 때는 120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품의 사이즈, 기성 사이즈들을 좀 어느 정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어떤 게 좋은지를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을 하셔도 되고요. 150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120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10 옵셋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창 유리 두께를 제가 한 20 정도 줬는데요. 저는 이제 복층 유리 페어 글라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20 두께 정도를 옵셋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좀 블럭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아까 창호선 레이어도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 창문은 이제 미석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 또한 120으로 뎁스를 잡을게요. 문 창 프레임 두께는 50으로 가고요. 얘가 아까 1500으로 했었거든요. 여기다가 딱 대놓고 그릴까요? 팅팅팅팅. 창문 소스가 있으면 창문 소스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제가 두 가지 그리는 방법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이고. 하나는 좀 간소하게 이제 그리는 방법. 이 맥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창 그리기는 우리 기초 수업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선은 얘는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간소하게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입문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캐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축척을 잡아서 실제 도면을 수작업으로 축척을 잡아서 도면으로 수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면이 뭐 200분의 1 도면이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려봤자 얘가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캐드는요 확대하면 다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살짝 좀 디테일을 줘서 그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에서는 얘를 명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업 업체에서 이제 도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받아서 창 설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선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블럭으로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중창이니까 복사를 해서 자, 얘는 안쪽 벽으로 20 정도가 튀어나오게끔 해줄게요. 한 20 말고 30, 25는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25. 왜냐면 이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미장을 한번 할 거예요. 20을. 20.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요. 얘가. 미장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25. 여기서부터 25를 지금 창호선을 떨어뜨렸는데 미장선을 20만큼 이제 해주게 되면 여기서 지금 끊어지는 그 홈이 좀 살짝 5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그죠? 벽지를 붙이면 여기 좀
마무리가 여기서 딱 끝날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작은 공사 뭐 설계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도면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좀 잘 잡아주면 좋아요. 잘 잡아주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게 되면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평면도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딱 미장선에서 같은 슬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 도면이 따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창호도나 이런 데서. 자, 그리고 여기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곳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는 얘를 복사해서 데이트 마찬가지로 벽체에서 20 튀어나오게끔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쪽은 이제 여기도 고정창인데요. 니은자로 꺾이는 고정창인데 중간에 기둥 프레임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프레임 사이즈를 저는 한 120 정도로 아까 작업을 했잖아요. 120으로 갈게요. 얘를 딱 중간에다가 놓도록 할 거예요. 콘크리트가 200이니까 100 옮기면 딱 중간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 프레임. 자, 렉탱글을 더 그렸습니다. 얘를 작업을 끝에 선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유리선도 필요하겠죠. 여기도 유리 두께를 20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얘도 좀 블럭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빠졌네 제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 문하고 욕실문도 좀 작업을 해줄게요. 얘를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보일러실 문은 아까 750이었죠? 750. 그러면 얘가 얼마가 줄어드나요? 250이 줄어들겠죠? 자, 얘를 다시 블록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20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벽지가 붙는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장선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었는데 얘도 150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쓴다. 어차피 얘는 목문, 이게 PVC 문이나 목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방화문하고는 또 어차피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0 튀어나오네요. 적당한데 150, 20하고 타일이 한 뭐 20 두께로 붙어 간다고 본다면 이 정도면은 15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작업들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고, 열리는 방향을 안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장선을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장선 작업은 P라인을 이렇게 턱 그리는 식으로, 아이고, 그리고 옵셋을 20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감선으로 넣어버릴게요. 짠짠짠. 여기선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욕실 쪽은요, 미장을 하지는 않고요,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미장선이 아니라 얘는 타일 마감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일러실도 미장을 한번 쭉 해줄게요. 옵셋으로 하면 되겠다. 자,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벽체 그리는 것까지만 할게요. 아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자 쓰는 거라든지, 얘가 왜 지워졌지? 아까 잘못 지웠나 보다. 문자 쓰는 거라든지 뭐 기호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맞다. 벽체 단면선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벽체 단면선 우선은 중심선을 좀 꺼놓고 넣는 게 좋겠죠. 자, 콘크리트 단면선, 아이고 쟤까지 들어가 버렸네. 해치 미리 보기 설정을 저는 끄고 쓰는데 보통 안 좋아가지고. 자, 콘크리트 벽체 단면 해치는 뭘 쓰면 좋냐면요, JIS RC10이라고 있어요. 얘를 쓰시면 좋습니다. 세 줄 나오는 거. 해치선은 아직 안 만들었네요. 해치선으로 옮겨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로 가야 되겠죠. 해치를 꼭 하실 때, 아, 왜 해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해치를 넣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영역을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해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적벽은 사선 해치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사선 해치에는 유저 디파인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각도는 45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벽체 작업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설계는 굉장히 심오한, 아주 좀 꼼꼼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음,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조건 그냥 외우는 식으로만 이제 도면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뭘 했지 그동안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 설계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도면을 좀 저는 그리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제대로 답을 잘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뭐 한 가지 부분만 연관되어 있으면은 뭐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도 계셨지만은 여러 가지가 물려 있고 그러면 사실 뭐 귀찮아서 안 해주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을 할 때를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이제 단계에서 꼭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시더라도 선생님이 사실 몰라서 안 가르쳐 주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알고는 계시는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시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예, 자연스럽게 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은 언젠가는 좀 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